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간밤에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한번 찍었어요. 일단 터치를 한번 했고, 터치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대중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이 상승세에 많이 가담을 했었고, 많이 매입을 많이 했었다면, 제가 폭락하는 거에 관해서 두려워할 텐데, 일단은 기관 위주의, 그림자 금융 세력 위주의 장세로 지금 시세 분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폭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엮이면 폭락을 연출하는 게 이 시장의 생리예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은 기관 주도의 장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이렇게 14,000달러를 한번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지금 1,500만 원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카카오 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많이 없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는 의미는 어쨌건 앞으로도 시세 분출이 더 많이 대중이 참여하면서 더 크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이제 봐야 되고 어쨌건 어저께 베리 실버트가 주말에는 뭐 흥미로울 거야. 흥미로운 일이 발생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흥미로운 일이 발생됐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은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이 친구들이 지금 마이너스 90%가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되게 혼란한 상황이에요.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슬림한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이다. 전쟁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슬림들이 사실 전 세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진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고 특히나 그 이민 멀티컬처 문화에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무슬림들이 그래서 어쨌건 뭐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뭐 개개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중간에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면 이게 전쟁으로 분명히 이 트리거로 인해서 전쟁으로 하나하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발단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것도 아마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개인이 뭐 어떤 프랑스인을 누굴 한 명, 두 명 뭐 사망시켜서 뭐 살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어쨌건 더 저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만 뭐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저는 이런 것도 다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터키하고 그리스 중간 사이에 있는 에게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되게 많이 무너졌나 봐요. 그러면서 사망자가 여기는 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자가 50명 가까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부상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저께 오전 뉴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이제 발생돼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불의 고리에서 뭐 어떤 그 발생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여러분 자녀 세대는 더 하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한 뭐 단기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내에는 분명히 거대 지진이 우리 주변에도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보다 크게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냥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은 분명히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층 건물에 관한 투자나 아니면 뭐 거주하는 거에 관해서 패러다임이 어느 시점이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지진 규모가 커지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특히나 이제 뭐 한국 분들, 뭐 동양인들은 부동산 자산에 좀 투자하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평수를 늘려간다거나 조금 더 고가의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직장을 잃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 규모의 그냥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저층 건물
같은 거 그런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이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쪽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가상자산 지금 태동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각자의 이제 판단이죠. 마지막 결론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붐은 안 일어나요. 근데 알트코인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쭉쭉 상승하고 가격대도 쭉쭉 상승을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약간 약반등을 하면서 그 횡보를 해주면 사실 알트코인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딱 규정하기에도 애매모호하지만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4쿼터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아마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2월 달 이 중간 단계가 뭐 11월 달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올 거고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 구간이 올 거고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시총 상위 알트코인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12월 장세는 되게 따뜻한 어떤 그런 연말 장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터치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다는 거죠. 난 비트코인 없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가줘야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주든 그래야 알트코인이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정도에 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온다. 근데 그 구간에는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상승을 하면 반드시 비트코인으로 옮겨 두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뭐 큰 장기적으로 뭐 어떤 포텐셜을 보고 있는 알트코인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크립토 게인스가 통계 조사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12,000달러부터 14,000달러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득을 취했니? 취했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고 대답한 사람이 23% 그리고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50% 그리고 난 트레이딩 하지 않았어 27%. 그래서 홀딩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27% 정도. 그리고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그냥 홀딩하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 그냥 비트코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이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서 모으시고 그냥 트레이딩은 웬만하면 1년에 뭐 한 번, 많이 해야 2번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베네핏을 취한 사람은 23%. 이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폭락을 할 거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는 프랑스에서 무슬림한테 이제 전쟁 선포를 했는데 또 유럽권에서는 되게 많은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동양권보다는 사실은. 네,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 날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 그 락다운을 시켜요. 그래서 폐쇄가 영국 정부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재를 가할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할까 말까 하는 그 영국 중앙은행의 지금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연준에서 3일날하고 4일날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3일날이 선거니까 4일날까지 회의가 있거든요. 3일 4일 회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기술주부터 해가지고 어닝 시즌이었어요. 어닝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한 지난 2, 3주간에 걸쳐서는 주식시장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고, 특히 중요한 건 횡보를 시킨다거나 여기서 더 많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특히나 양적 완화에 관해서 시사 발언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2조 달러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팬데믹이나 전 세계 뭐 영국 정부도 그렇고 뭐 독일 정부도 그렇고 락다운 시키면 결국에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풀리면 돈 값어치는 하락할 거고, 돈 값어치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제한된 자산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비트코인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봉이거든요. 특히나 뭐 주봉이나 월봉을 저는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거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2019년 고점을 넘어서 터치를 한번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형상이 되게 틀린 게 뭐냐면 2019년에 급격하게 3,000달러를 찍고 급격하게 14,000달러까지 찍을 때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나 내려올 때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하락장이 있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2020년 들어서 상승했었던 거는 중간에 조정 장세가 중간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와줬었고, 지금도 캔들이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장세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폭락이 오는 조정이 올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할 장세라고 일단은 생각은 안 해요. 비트코인이 어쨌건 2019년 고점을 갱신해서 찍었다. 여기에 의의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의 이제 황색선이 지나가요. 주황색 선이 지나가는데 4월달 이래로, 여기 보시면 4월달 이래로 이더리움이 100일선을 뚫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100일선을 터치를 몇 번 했어요. 5번을 터치를 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14,000달러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쫓아가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일간에 계속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더리움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일주일 내에 좀 늦게 잡아야 이번 달 11월 둘째 주 넘기기 전에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곡점은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집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고, 특히나 뭐 BK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날인가 그때가 하포잖아요. 시세의 급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득을 아마 분명히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서부터 뭐 G캐시부터 호라이젠부터 뭐 반감기에 들어가고 XEM도 마찬가지로 제가 호재거리를 보면 이번 달 말에 심볼인가 하는 거 그걸 릴리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렇고 더 짜잘한 알트코인들 이슈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터치했다는 게 거기다 의미를 되게 많이 두셔야 되고, 알트 장세도 분명히 훈풍이 돌 거예요.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주말들 보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선거가 코앞에 바로 다가왔고, 연방준비은행의 발표가 그것도 코앞에 있네요. 그래서 거대한 양적 완화가 나올 거라는 희망을 돌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